피겨올리기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주말밤인데요. 한 주간 있었던 짚고 넘어갈 만한 재미있는 테니스 소식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넘버원. WTA 파이널 연말 1위 결정전이 이번 주에 헤드라인이라고 저는 뽑았는데요. 현 여자 세계 랭킹 1위가 사발렌카죠. 2위는 종전까지 넘버원이었던 시비용택입니다. 사발렌카와 시비용택이 5일 아침 일요일 아침 멕시코 칸쿤에서 WTA 파이널 4강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 승패에 따라서 최종 2023년 세계 1위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매우 간단합니다. 사발렌카가 시비용택을 이기면 그대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2023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반면에 시비용택이 사발렌카를 이긴다. 그러면 시비용택이 결승전에서 이기고 우승을 하면 다시 작년에 이어서 연말 세계 1위를 2년 연속으로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선수 상대 전적은 시비용택이 5승 3패로 앞서 있는데요. 과연 누가 연말 1위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발렌카는 호주 오픈 우승, 롤랑가로스 윈블던 4강, 그리고 US 오픈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3승 12패의 시즌 전적을 갖고 있고요. 투어 타이틀은 총 3개입니다. 자, 시비용택의 그랜드슬램 성적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오픈 8강, 롤랑가로스 우승, 윈블던 8강, US 오픈 16강입니다. 시즌 전적 63승 11패, 타이틀 5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랜드슬램에서 조금 더 잘했던 사발렌카가 사실은 연말 1위에 더 어울리는 게 맞습니다만, WTA 파이널 역대 최다 우승자인 전설 나브라틸로바는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대회가 열리고 있는 멕시코 칸쿤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으로 인해서 사발렌카의 총알같이 빠른 스트로크는 위력이 반감되는 반면에 시비용택의 탑스핀 스트로크는 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시비용택이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WTA 파이널 또 후속 뉴스입니다. 역대 최악의 WTA 파이널이란 평가가 애석하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여자 테니스 최고의 프리미엄 이벤트답지 않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선수들이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코트를 공사하고 있어서 연습을 못했고요. 이벤트 코트를 만드는데 전체 좌석이 겨우 4,000석에 불과해서 열기를 느낄 수가 없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4,000석 관중도 못 채우고 있는 게 지금 WTA 왕중왕전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칸쿤이란 도시에서 대회 개최를 한다는 결정 자체가 2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선 곤란하죠. WTA 회장의 리더십이 정말 많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칸쿤이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비바람이 많이 부는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선수들은 엄청난 날씨와의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어찌 보면 참사에 가까운 칸쿤 파이널,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즘 국제 스포츠의 큰 손으로 떠오른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초 WTA 파이널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요. 근데 이게 반발 여론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백지화가 됐고요.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멕시코 칸쿤이라는 관광지에서 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칸쿤은 정말 멕시코의 세계적인 휴양 도시잖아요. 관광객들이 칸쿤 가서 여자 테니스 왕중왕전까지 보면야 정말 좋겠지만 2달 전에 결정된 이 이벤트를 과연 관광객들이 입장권을 예약해서 갈 수 있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자 테니스 WTA는 최근 파산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한간에는 ATP와 합병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가 빌리진 킹이 남녀 동일 상금을 US 오픈에서 실현시킨 지가 정확히 5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여자 테니스 위상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는 점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넘버 3 소식, 이번에는 남자 테니스 왕중왕전인데요. 8명의 ATP 파이널에 출전할 명단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세계 1위 조코비치부터 알카라스, 메드베데프, 야닉 시너, 루블레프, 치치파스, 지베레프, 그리고 막차를 탄 20살의 홀거 루네입니다. 자, 루네가 파리 마스터스 8강에서 조코비치한테 2대1로 졌지만요. 그리고르 디미트로프가 8강에서 강서브 후르카치를 2대1로 잡아주면서 루네가 8번째로 ATP 파이널 출전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투어 파이널에는 20살의 청년 2명이 데뷔전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알카라스와 루네입니다. 자, 다만 알카라스가 최근에 슬럼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ATP 파이널에서도 이런 부진이 이어질지 좀 관심이고요. 알카라스가 부진해지면서
남자 테니스 연말 랭킹 1위 경쟁은 다소 싱거워졌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ATP 파이널은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조코비치가 파리 마스터스 팬들로부터 야유받은 사건을 꼽아봤습니다. 세계 1등이고요. 올해 메이저를 3차례나 우승한 살아있는 레전드가 파리 마스터스 대회에서 속된 말로 푸대접을 관중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인데요. 자, 홀고르네와 경기 도중에 2세트 타이브레이크를 지고 나서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일제히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는 모습에 조코비치조차도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자, 앞선 경기에서도 조코비치를 응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지길 원하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조코비치가 이런 푸대접 받는 건요, 테니스의 권위와 위상 그리고 공정성까지 떨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페더러나 나달이 조코비치의 현 위치에 있었더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코비치 팬들도 굉장히 억울하실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조코비치가 관중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적이요. 또 한 가지는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자, 동유럽 출신 선수들은요, 기본적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진행하는, 한마디로 서양인들이 주로 관중석을 차지하는 곳에서 전통적으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이반 랜들, 나브라틸로바 이런 선수들이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과 사랑을 실력에 비해서 덜 받아왔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조코비치뿐 아니라요, 남녀 테니스 통틀어서 동유럽 선수들 가운데 누가 인기 있는 선수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얼굴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마리아 샤라포바 정도? 자, 또 한 가지 인기 없는 요인, 플레이 스타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너무 잘해서 얄밉다, 이겁니다. 자, 도무지 약점이 없고 범실도 너무 없어서 정이 안 가는 그런 테니스라고 해야 할까요? 자, 페더러도 나달도 공략할 지점은 있었죠. 페더러는 리턴과 백핸드, 나달은 서브가 그래도 약점이었잖아요. 자, 조코비치는 이 두 선수와 달리 화끈한 공격포는 없는데 두루 다 잘하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익사이팅한 맛이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코비치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요, 전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제 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기 올라갈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헤드라인, 라파엘 나달이 호주 오픈에 복귀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나달의 삼촌인 토니 나달이 최근 유럽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있는데요. 나달의 회복과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1월 호주 오픈에 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빅뉴스죠. 자, 나달이 당장 호주 오픈부터 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요, 그의 진짜 목표인 롤란 가로스와 파리올림픽 이 두 이벤트에 맞춰서 클레이의 흑신이 돌아온다면 조코비치와 알카라스, 나달 이 세 명이 벌이는 내년 시즌 클레이 전쟁은 정말 엄청난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자, 나달의 컴백 소식에 맞춰서 또 나달 팬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 한 가지. 나달의 일생을 다룬 나달 평전이 11월 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선수 시리즈를 내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이 브레인스토어. 주로 축구 선수들을 많이 냈는데 여기서 테니스 첫 번째 타자로 라파엘 나달을 선택했는데 11월 20일쯤에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실, 라파엘 나달 평전을 쓴 저자가 누구냐? 바로 키키올릭입니다. 자, 그럼 키키올릭 테니스 또 재미있는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